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김 씨의 수발을 들었다고 알려진 배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과연 있는 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개 장관 내지는 7개 장관, 장관의 100일이 그렇게 눈길을 끄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혜경 씨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은 김혜경 씨, 지난 9일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 한 14일 만에 나갔었는데요. 이 김혜경 씨를 조사한 경찰이 오늘은 배모 씨에 대해서 5급 공무원이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네,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이현정 의원, 네. 어제 조사 어땠을까요? 일단 그동안 경찰이 지난 2월 달부터 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증거 자료나 자료는 충분히 저는 입수했다고 봅니다. 네. 배모 씨에 대해서는 이제 2차례 이제 소환 조사를 벌였고요. 어제는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네. 것 같아요. 확인할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짧았던 것은 아마 김혜경 씨가 나는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아마 진술을 했기 네.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일단 내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사실 그동안 수립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립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또 배모 씨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또 공익 제보자 A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 녹음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가 꽤 많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좀 특징적인 게 이 공익 제보자가 그동안 통화했던 내용, 그다음에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모았고 네. 일단 경기도에서 이제 감사를 실시해서 예. 기초적인 감사 자료가 일단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배모 씨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사실은 배모 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종범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한데 예.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제 아마 주장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해서 송치를 할지 이런 여부가 앞으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논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묵인했느냐, 전혀 몰랐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요, 이 김혜경 씨의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가 끝날 때쯤 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그러면서 쓰는 것도 몰랐고 쓴 적이 없다. 김혜경 씨는. 그래서 혐의는 인정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장희찬 이사장,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발동하게 된 것인데요.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이 남긴 글을 보면 전부 다 배모 씨 공무원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카드로 음식들을 결제하고 그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이 배모 씨에게 줬다고 이재명 의원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배모 씨가 다 잘못했는데 김혜경 씨나 이재명 의원이 속아 넘어가게 된 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과연 배모 씨가 지금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되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맞다. 김혜경 씨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재명 의원도 내가 전담 업무 외에 김혜경 씨 의전 도와주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내가 그 두 사람을 속여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아니라 내 개인 카드로 음식 결제해주고 돈도 다 받았다라고 증언할지 예.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그런 증언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김혜경 씨와 배모 씨의 증언이 서로 상충되게 되면 그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맞으려면 김혜경 씨가 그 음식값에 대해서 준 내역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아마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내역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배모 씨가 맞다 나 현금 받은 적 있다. 이 결제는 다 받았고 내가 이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김혜경 씨나 이재명 의원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느냐가 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 측은 또 이재명 의원의 SNS를 통해서 관련 혐의, 김혜경 씨의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 어떤 사과였는지 한번 보시죠.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 씨가 자신이 썼지 김혜경 씨는 전혀 쓴 적이 없고 그리고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걸로 알고 자신 몫의 음식값은 줬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면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수사의 관건은 좀 이 배모 씨의 진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그 수사에서 김혜경 씨의 조사 시간이 상당히 5시간이었다는 건 짧습니다. 이 조서 열람 시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한 2-3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라고 보면 될 텐데 짧았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일 겁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아니면 전부 아니라고 하거나 아마 지금 이재명 의원의 SNS 메시지를 보더라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좀 더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배모 씨가 이건 내가 사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연결고리를 입증해낼 어떤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면 이게 혐의 입증이나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미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시니까. 지금 이게요, 그 3가지 측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78,000원 사건은 선거 사범에 대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자의 아내가, 배우자가 말하자면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게 지금 초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78,000원 갖고 얘기하는 그 지점이 바로 선거 사범에 대한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증거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뭐 초밥 사다 주고 예. 샌드위치, 소고기 이 부분. 법인카드 이 부분은 횡령한 건데요. 이 횡령 금액은 이제 수백만 원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하면 뇌물이 돼버리고요. 네. 그러니까 알았다, 지금 몰랐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그냥 몰랐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증거만 갖고 충분히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국고 손실죄 부분이에요. 예. 이 지점이 아마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배모 씨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무엇을 했느냐를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김혜경 씨만 보좌하는 것만 했다 그러면 네. 원래 그 채용 목표랑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야말로 사적 채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국고 손실죄가 돼요. 그 사람 채용했을 때부터 월급 전부 다. 이게 그 세금을 가져간 네. 거니까 포함해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수억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국고 손실죄 여부가 아마 가장 그러니까 서로 네. 아마 목숨 걸고 싸우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하는 걸 이제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취재를 보면은 업무 추진비라는 거죠, 이 법인카드가. 근데 경기도에 6개 내지 10개 부처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쪼개가면서 사용했는데
그걸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경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김혜경 씨가 과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북경 의원님 보실 때는 이게 기소가 가능할까요?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요? 뭐 송치는 했다 그러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종의 뭐 옹호를 했다가 많은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 제가 단체장 경험이 있으니까 이 업무 추진비가 어떤 경로로 어떤 행정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일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중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도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한 차례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다른 부서의 카드로 서로 이렇게 네.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예.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경험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도 다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행정의 유연성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예. 다만 이것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공짜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 뭐 이재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적으로 쓴 영역 금액 정도가 약 180만 원 정도 추정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먹은 음식값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다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제 경험상으로 제가 그렇게 꼭 내가 그 개인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일정 정도 돈을 맡겨놓고 제 네. 돈을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해줘라 예. 이렇게 해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어떤 경로로 그 법인카드가 처리되는지 몰랐던 뭐 단체장도 모르는데 배우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 주겠거니라고 임했던 것이 김혜경 씨의 그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자와 또 그 당시의 시장까지도 네. 또 지사까지도 연결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배모 씨가 왜 계속 수행을 하고 음식을 갖다 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적으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죄송하다, 정치적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 감정상 보는 부분과 또 이게 법정에 가서 이제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 건지 그 부분 전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걸 어떻게 몰랐겠느냐라는 정선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 증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에게 한 사과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지. 뭐하러 SNS를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내에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죠.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사과하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일단 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성남시장 2번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1번 했죠. 자, 그러면 단체장 부인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0년 넘게 단체장 부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아내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 필요한 거 뭐 시켜요. 근데 이게 돈이 어디서 계산되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시 이 어떤 음식비에 대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 카드로 쓴다든지 본인의 돈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하러 개인 카드로 썼다가 그걸 다시 중단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돈을 받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전 의원 지사 때 그 당시 시장 때 자신의 어떤 현금 카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배수진에 줘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명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바로 국고 손실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지금 성남시청에 2번, 그다음에 이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제 5급 공무원 했잖아요. 아마 이거는 경찰이 그렇게 입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통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있거든요. 자기 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기한했던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나오면 이분은 그냥 업무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네. 만약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근무하면서 로그인 기록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만든 공문 하나 없다. 예. 그럼 이분이 왜냐하면 국제관계 일을 담당했거든요. 네네. 그 국제관계 일을 담당했다면 그런 국제관계 일에 대한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의원의 부부의 일을 도왔다고 그러면 예. 이건 당연히 국고손실죄에 저는 해당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은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저희들은 A씨라고 표현했습니다. A씨가 이런 폭로를 합니다. 경기도의 5급 공무원이던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집으로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음식을 사다 날랐고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배모 씨는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그 인물입니다. 당시 A 씨가 배 씨와의 녹취록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고 이걸 하나 둘씩 공개를 하면서 법인카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당시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상당히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괜찮아? 곰팡이 안 폈어? 네, 안 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집어?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못 풀고 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예, 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건 뭘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했는데 김혜경 씨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사적 도움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인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배달한 거는 개인적으로 샀고 그걸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미영 의원님, 이거 들어보시면 어때요? 민망해요. 너무 민망하고 사실은 그 A씨요. 오죽하면 A씨가 저거를 언론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인카드를 쓴다는 거는 공무원들, 더군다나 지금 이 젊은 공무원들일 거 아닙니까? A씨 정도면. 그러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맨날 본인이 음식을 사서 갖다 줘야 되는데, 지사 부인한테 너무 음식이 많은데 도대체 이거를 자기네끼리도 좀 난망하면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걸 다 먹을까? 뭐 기생충이 있는 게, 또 배모 씨의 반응도 너무 웃긴 거예요. 기생충이 있나 보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응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도덕성 내지는 이 정도의 수준, 이게 그때 당시에 대선 때 깜짝 놀랐던 겁니다. 네. 어떻게 민주당이 이런 분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걸까? 그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어차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사한다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건 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예.
자, A 씨가 공개한 녹취록 중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배 씨가 누군가에게 내 사모님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는 내용이고요. 사건을 폭로한 A 씨는 그 사모님이 바로 김혜경 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잘못했다. 네가 인천 가는 줄 알았으면 너를 여의도로 보내고 의전팀한테 순회 올리라고 할 걸 그랬다. 서로 뭐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말씀하셨다며요, 사모님도.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유연 자택으로 12만 원어치의 뭐 닭백숙 배달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배 씨가 A 씨에게 경비실에 맡겨라. 우리가 30분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김혜경 씨와 같은 차 타고 가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또 A 씨가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김혜경 씨가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적인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음식값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다. 배모 씨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뭐 어쨌거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저런 후보를 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의 학경력 그리고 어떤 그분의 어떤 그 행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당을 통째로 비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글쎄요 별로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대목에서 다시 돌아보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저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그 문화를 바꾸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과 관련된 어떤 그 상대방의 공격 여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네. 우리 행정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남겨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려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는 것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 김혜경 씨 측은 어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 사건을 7만 8천 원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소환 조사까지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7만 8천 원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날 나머지 결제했던 부분이 7만 8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환까지 하느냐 이런 약간 뉘앙스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카드 갖고 있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금액이 지금 7만 8천 원 나왔는데요. 요거 아내 것만 계산한 것 같거든요. 네가 안 했어, 계산?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는 26,000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7만 8천 원 결제 부분은 김혜경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녹취록 등으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스모킹 거인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180만 원. 그것 역시 이제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결제한 것으로는 뭐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알지 못했다라는 정황 증거들만 지금 오히려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작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다. 이 마치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이 장발장 코스프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자, 장희찬 이사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5억 이상의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7만 8천 원이 아니라 5억 사건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이 배모 씨가 성남시청에서 근무할 때 받아갔던 월급,
경기도청에서 근무할 때 받아갔던 월급 전부 다 시민과 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배모 씨가 지난 한 8년 동안 시청과 도청에서 수령해간 월급이 3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3억 원은 시정하고 도정하라고 지급된 것이지 김혜경 씨 의존하라고 김혜경 씨한테 백숙 사다 바치고 7급 공무원한테 갑질시켜가지고 에르메스 그 비싼 화장품 욕실에 올리라고 그러라고 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국고 손실 적용하는 논리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걸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힘이 닿는 한 이 사건을 5억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손상된 사건이고요. 180만 원 정도라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 TV조선에서 들어봤던 배모 씨와 이 7급 공무원 간의 대화를 보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리고 그 7급 공무원이 오기 전에 전임자도 이 음식 누가 다 먹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백숙 하나에 12만 원입니다. 백숙만 10개 시켜도 지금 180만 원 넘고도 남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 사용 액수가 없는지도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재명 의원 부부에 대한 과잉 의전, 법인카드 사용 액수, 그리고 이 배모 사무관의 이 월급 지금까지 지급했던 그런 걸 다 합쳐서 따져보면 한 5억 5천만 원 된다. 이런 내용의 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인연 있는 사람을 5급 공무원으로 데려와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데 그 사람이 민간인인 김혜경 여사의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한다? 이건 권력 남용이죠. 법인카드 세상에 저도 법인카드 써봤지만 법인카드 자기 식구한테 주는 사람은 그건 인간 말종입니다. 그걸로 쇠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어떻게 뭘 먹었으면 5억을 땡겨 먹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아주 최대치를 이야기한 부분이죠. 월급도 딴 일을 했으니까 이것도 국고 손실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느 혐의까지를 인정을 해서 이 송치를 할지 기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논란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님 볼 때 어떠세요? 저는 이 지금 사안에서 지나치게 수사기관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7만 8천 원, 물론 이 부분도 뭐 문제가 된다면 거론될 수 있겠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고 7만 8천 원도 내막은 그렇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를 4명이 같이 밥을 먹고 본인이 먹은 거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먹은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비서인 이 변호사가 있는데 그 A 씨 제보자가 이 변호사에게 결제를 하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란 취지의 녹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수행도 모르는 걸 김혜경 씨가 과연 알았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만 8천 원이라는 그 네이밍에 대해서 뭐 비판 이런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7만 8천 원도 7만 8천 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는 게 사실상 전례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당연하게도 정치인으로서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들여다볼 것인가. 예. 그리고 국고손실죄도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부분인데 예. 사실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만연히 5억을 당겨먹었다라는 일이 과거 여당 의원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7만 8천 원을 나오게끔 했던 배경을 한번 보면 이거죠. 4명이 밥을 먹습니다. 거기 김혜경 씨가 있고 다른 3명은 의원 부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본인 것만 계산한다 그러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게 2만 6천 원인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밥도 못 사고 얻어먹지도 못하니까 각자 계산합시다라든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간 것 같아요. 누군가 계산하고. 그럼 의원 부인들은 누가 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아니면은 김혜경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됐는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를 대접하고 할 때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네. 내가 대접을 할 때 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하지만 또 이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예.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예전에 이제 그 선거에 나오기 전에 여러 차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예. 그때 다 각자 계산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사전 선거 이게 접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같이 그러면 계산하자라고 해서 계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 부인들이 뭐 한 2만 5천 원 계산할 돈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거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수행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직원 2명, 그다음에 또 김혜경 씨가 보면 무슨 선행차까지 데리고 다녔잖아요. 도대체 이 4명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왜 동원돼야 되죠? 저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본인 돈 긋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자 이러하니 자 각자 그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식사 하나 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둘이가 가서 몇 개 카드로 대신 긁고 변호사가 와서 또 긁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보면 결국은 본인은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냥 나옵니다. 다 밑에서 2사람이서 그냥 선행차,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 갈 때 선행차가 미리 가서 미리 다 써놔놓고 그다음에 딱 오면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어디 끝나고 나면 앞에 선행차가 출발하고 뒤에 또 본차가 출발하고 아니 무슨 김혜경 씨가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자기 부분에 충분히 이용해왔고 이게 지금 사과 한마디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복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과 한마디가 아니고요. 저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 근소한 표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예. 것이 저 법인카드 유용 여부가 그 불법을 뭐 합법을 떠나서 어쨌거나 국민들에게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저 건을 가지고 무려 한 20일 동안 상대방의 공격, 맹폭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헤쳐나오지 못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패배였다라고 해서 예.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말 어마어마한 회초리를 맞은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처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 방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대목에 와서도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의 도덕성에 대해서 다시금 공격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대목 보니까 지난 6월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작년 6월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희동에서 오종린 교수님 만나는 거 예.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밥값 각자 내는 거였어요. 예. 그때는 뭐 대선 가도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남장이나 갔던 가게들에서 밥값 좀 민망하지만 송구스럽게 일일이 나눠서 냈던 기억이 나고요. 대선 과정에서도 1년 동안 쭉 했었는데 당의 본 경선 후보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사무원들 등록되기 전까지는 네. 밥값도 다 자기들이 직접 내는 겁니다. 자원봉사고. 이게 밥값 한두 푼, 뭐 2만 원, 3만 원 아주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거법이 워낙 엄격하고 그 엄격한 선거법은 여야나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하신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나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선거법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유미 변호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뭐 불구속 송치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뭐 배 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자, 같은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에 대한 그럼 기소라든지 뭐 이런 여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종결권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체 네. 종결권. 근데 예. 검찰이 송치를 했다라는 말은 아마 기소 쪽으로 본인들이 의견을 마침표를 좀 찍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배모 사무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건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승부수를 띄워본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상당히 수사에는 난항을 겪겠지만 네. 뭔가 보완책을 마련할 거로 보고 이게 워낙에 여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죠.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도 클 수밖에 없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책임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의 신경전이 치열하긴 했는데 현안 질의를 거의 못했어요. 이 결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도 한번 보시죠. 법무부 장관, 특별감찰관을 여쭤보니까 대통령 결단사항입니다. 건진 법사, 과거 대선 기간 중에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법사가 법을 잘한다는 법사가 아니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저는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니,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요청했지요. 저는 언제 하셨습니까? 근데 자,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하고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예, 자, 이 말 많이 나옵니다. 옛날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느냐, 과거를 봐야 현재가 있고 이런 부분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 전에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에 썼던 이 돈에 대한 그 검토를 하는 그건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박범계 지금 의원이 장관일 때 썼던 부분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나 야나 지금 일방적으로 추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지금 법사위에서 왜 돌아온다 이 말이 나오냐 하면 결산할 때는 예산만 가지고 돈 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금 나와 있는 뭐 현안 예를 들어서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꾸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예.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산 때 되면 이게 현안 결산이 아니라 자꾸 저렇게 현안만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각 부처에서 쓴 예산에 대한 결산을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공방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꼼꼼하게 어떻게 썼느냐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산에만 좀 집중하자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별감찰관 이 7억 7천만 원 같은 예. 경우는 원래 이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하다 보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라든지 네. 그 일반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계속 7억 7천만 원씩 지출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아니 의원님 계실 때 그때 특별감찰 쓰면서 7억 7천만 원 그 지출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왜 7억 7천만 원 경비가 책정되냐 이걸 논란을 벌이니까 네.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특별감찰관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특별감찰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5년 내내 일 안 하고 월급 받은 겁니까?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요. 거기 왜냐하면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이 요청하는 몇 명의 감찰관들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사무실 유지. 그다음에 그 가게에서 그냥 1년 내내, 5년 내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대통령도 지금 해달라 그러는데 국회만 합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또 야당 의원들이 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그런 아니,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김인준 측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 대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장관님,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도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뜨거웠다면서요? 뜨겁다보다 거의 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적대적으로, 어떤 부분은 아주 모멸적으로 해보세요 뭐 하는 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태도 속에 철학과 모든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뭐 야당 의원들 기분 굉장히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 서로 간에 이 누구를 탓할지는 뭐 보신 분들마다 평가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복 의원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오늘도 욕 많이 먹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일부의 생각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의 질의와 국민의 입장이다라고 정부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도 가급적 겸손하게 이런 태도가 기본인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저 태도는 상대당 의원 같아요. 장관의 태도가 아니고 장관의 답변이 아니고 상대당 의원과 정치 공방을 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우리 한동훈 잘한다라고 박수와 응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으로서 의원의 질의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는 중립적인 사람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건 좀 태도가 너무한다.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 와중에 있는 의원도 물론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과거에 다른 장관이나 다른 총리들도 과거 간간히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많이 야단 맞았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혼났습니다. 저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은 향후에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향후에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모습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도 이제 뭐 본인에 대한 평가 엇갈리는 거 알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 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에 대한 답변은 어디까지가 좀 제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성찰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 자 박범계 의원 지금 질의했던 박범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아유 참.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법사위에서 업무상 배임이 빠진 기소가 이루어진 걸 알면 법무부 장관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전주 의원님 왜 화를 내십니까? 사실관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뭐를 숨기기 위해서 뭐 참네. 예. 아유 뭐 박 의원이 타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장관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정미영 의원님 어떠세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유 참 민주당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내로남불 또 그 단어를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보통의 지금까지는 그 의원들께서 그 장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그냥
겸손하게 태도를 낮추면서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알겠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세대가 좀 틀리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 자신을 향해서 막 하는 거 왜 그 저분들은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그럼 나는 왜 여기서 내가 겸손하게 나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의 입법 기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회의원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들을 상대할 때 이제는 그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서로 존중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하고 계속 이런 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짜증나지 않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 장관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취임 100일째 소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는 지지자들이 꽃을 엄청나게 갖다 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검수 원복,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다시 돌려놓은 것에 대한 뭐 고마움 이런 걸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한 장관이 출근하면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꽃이 엄청 많네요.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민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자 기본 규칙까지 지키지 않는다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정윤 변호사님. 저는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힘을 뺄 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는 아무리 국무위원이어도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다, 부적절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타당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를테면 이 시행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부패 경제 등 여러 수사할 수 있다고 본인이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는 우리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부패와 경제 범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70차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금반원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한동훈 장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변주 굴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질의를 하는, 국민들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런 태도를 견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느 정도 결론이 여전히 폭발적인 조회수와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저 앞에 깔려있는 많은 화환인 것 같고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에게 호통치고 소리치고 소설 쓰시네 반말로 말씀하시는 것보다가 한동훈 장관의 이 태도, 그래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게 훨씬 더 진일보한 국회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장관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저렇게 좀 시니컬하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 진지하게 질의하니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였는데 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답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질의의 수준, 국민을 대변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국민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국회의원들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이야기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 운운하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갔거든요. 이 이야기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어서 별로 유리할 게 없는 이슈인데 김용민 의원이나 이 철험의 강경파가
뭐 탄핵할 수 있다 어쩐다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네. 사실상 민주당 당대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나 차기당 지도부는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국민들이 이제 바라볼 때 이게 과연 적절하냐 그거에 따라서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도 이제 발의했습니다. 이걸 놓고 사실상 한동훈 장관을 세종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한동훈 유배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취임 100일 맞은 장관에 대한 이 관심이 이렇게 뜨겁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좋은 건지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서울 남부지검이 KBS 오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보 취재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KBS가 2020년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오보를 냈고 바로 그 다음 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취재원이 바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이렇게 거론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간 건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과거에 그때 당시에도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저희들 신문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하고 보도할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 소스, 또 믿을 만한 자리에 있는 분에게 컨펌, 즉 확인을 받지 않으면 보통 이런 기사를 자신 있게 쓸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시 KBS 보도가. 결국 그렇다면 이게 내부에서 누가 고위 관계자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저런 것들을 기사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내용이 사실 좀 허위였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KBS가 바로 오보를 이제 인정을 하고 기사를 내렸는데 문제는 당시에 신성식 이제 그 대검 3차장이 중앙지검 3차장이 네. 당시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흘렸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수사 요청도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신성식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사무실 압수한 것 같습니다. 자, 정유미 변호사님,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돼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데요. 예, 이 아마 언론사에 유출한 것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허위 사실 관계를 유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통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경우는 뭐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정부 들어서도 검찰과 관련해 언론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티타임을 부활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자에게 어떤 그 기사의 소스를 준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적으로 단죄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태도가 맞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 더더군다나 이 해당 오보에 대해서 언론사가 바로 사죄를 했습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청자들께도 바로 잡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다시 법적 쟁점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지금 장관과 관련돼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이동재 기자와 공모한 거 이런 식의 보도를 낸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검찰 고위 간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기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오본데도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는데 일단 보시죠. 정보통신기술,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뭐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요. 이 추석 물가도 살피고 했습니다. 그리고 AT센터 농산물 수급 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2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도 마무리를 했는데 민간 경제 전문가들에게 언제든 연락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참모들에게도 수시로 실시간 소통을 시장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참석한 민간 경제 전문가 분들에게 여러 번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을 해달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뭐 나한테 전화해라 이런 말을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장혜찬 이사님, 가능한가요, 그게? 글쎄요, 뭐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건 또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회의 자리에서 참석한 주요 경제 관계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따로 남기셨을 정도면 수석급이나 또는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연락처나 어떤 소통 방법을 따로 배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 결정된다면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데 경제인들 연락받고 바로바로 긴급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프로세스 절차는 충분히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 연결이 되고 정말 문제점을 바로바로 대통령이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어떨지 또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제 휴가 끝난 다음에 뭔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있고 뭐 당과의 관계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일부 행동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비서관, 행정관급 직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사직하거나 조사받는 직원이 벌써 10명을 넘는다. 자, 이현정 의원님, 이번 감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소문에는 어제 출근했던 사람이 오늘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고강도의 감찰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비서관급 몇 명은 일단 이미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이건 아마 이제 이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인사 라인에 있었던 몇몇 행정관 등이 이제 지금 대론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실세와 관련된서 추천됐던 사람들이 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감찰이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내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여론에서 가장 지금 뼈아프게 지적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공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들 이런 걸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거 경력이라든지 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이 10명보다 더 넓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뭐 감찰은 일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내지 개선을 위한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에서 제기한 인사 참사 지적에 대해서는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보시죠.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이 져야 됩니까? 실장님이 져야 됩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잠깐 말씀하시죠. 처음에 이제 비서실 직원들 그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신원 조회라든지 그런 거는 과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고 안부실까지 합치면은 그 5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한 명씩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감찰을 두고요. 윤핵관 라인, 이른바 윤핵관 라인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라인 간에 뭔가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것도 일부러 막 무슨 싸움 붙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있어갖고 저는 정말 저런 얘기 들으면요. 아 저거는 또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언론사가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표현은 잘 안 하시겠지만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인사 문제라고 계속 지적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대통령실 전체를 한번 좀 뒤집어 볼 정도로 감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저런 얘기가 또 나오고 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내부는 저럴수록 더 긴장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지금 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늘 의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런가요? 예. 어느 정도 국민들께 그 소통하는 방식이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복귀영 의원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요. 이 네. 청와대 내부의 그 권력 암투라는 거 실제로 좀 존재하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제대로 경험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그런가요? 권력 핵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감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부로 보안이 새 나가고 이럴 때 가장 의심받는 분야가 맨 첫 번째가 정무 담당하는 쪽이고 두 번째가 홍보 언론 담당하는 쪽이고 세 번째가 시민사회 담당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외부인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부의 어떤 그 보안이 새 나가는 이런 의심을 늘 받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은 6분의 실질적인 실세라고 불려지는 검찰 출신 비서관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귀닫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사실상 정무와 시민사회 또 언론에 대한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상당히 좀 아쉽고 일부분에 대한 어떤 감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청와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인원을 보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청와대인 것 같다. 그리고 사적 채용이 뭐 아니고 공개 채용 안 했다. 그동안 공개 채용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비서실 인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들의 인맥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카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은 이것은 지적받아 마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참모들, 뭐 인연 있는 사람들, 뭐 교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죠 건희사랑의 이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상세하게 유출이 되면서 한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미리 언제 뭘 한다 적당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신 엠바고를 걸고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모르는 내용까지 시간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박혀서 저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지금 대통령실 내부 감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조와 더불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에서도 뭐 송구하다면서 지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보안상의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대통령 동선이 먼저 공개됐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저러한 이 일정 유출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와 연결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지금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건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게 있는데 사실 야당에서 계속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적 쇄신이라는 건 실무 영역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적 쇄신 기조와 함께 이런 식의 어떤 정보 유출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기강을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론을 좀 들어가면요. 이게 대구,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대구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구시당에 당연히 연락이 가요. 그러면 대구시당에서는 이제 그날 행사에 참여하실 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실은 건희사랑의 그 팬들은 그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공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공지가 돼서 문제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과연 건희사랑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클럽을 제대로 하는 건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나갔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건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팬심이 작동했구나 이렇게 볼 건지 아니 대통령 일정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흘려 어느 게 정답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이런 이야기했죠.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다.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이 재미, 사고 친다 등의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계속 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은 흥미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실수를 많이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을 좀 잘 제어했으면 좋겠다. 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어요. 건진 법사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관 청탁이라든가 일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 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진 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건진 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들한테 건진 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찌라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각 기업에다가 무슨 누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보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누구한테 부분은 찌라시라는 얘기죠. 근데 증권법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열리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증권법사에 대한 건진법사에 대한 논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건진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의가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또 들어보시죠. 공수처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있습니다. 고발도 돼 있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네. 자,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 정권 말기에 되면 친인척 비리가 등장하면서 정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이 계속 모든 정권에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미리미리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석수 당시 초대 이제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굉장히 다툼이 있었죠. 내부 감찰을 두고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석수 감찰관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했더라면 이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명은 본인들이 공수처에 집중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핑계거리죠. 결국은 국회에서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특별감찰관은 오롯이 사실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 여야가 합의를 해서 3명을 추천해서 그거를 이제 하면 한 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공문을 보내달라 어쩌라 하는데 그 공문 보내달라는 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재미있어서 즐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에서라도 여당도 마찬가지고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찰을 해서 이런 문제들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예방하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특별감찰관 임명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의 위기관리인 거죠. 여사를 둘러싼. 네. 김건희 여사께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고 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그 방식,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검찰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소 여부 빨리 매듭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많은 여파가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 차례 수사를 했지만 일단 무혐의가 돼 있습니다.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운영위에 출석했던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공세를 받았고 태도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0년도 기사인데요. 김은혜 이 당시 비서관께서 이렇게 엮인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당시에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근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게 정당한 사실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이 드리지 언론 못합니다. 보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근데 그럼 뭐 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졌습니까?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네? 아니 저는요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우려가 다시금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이 답변 태도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억나시냐고 여쭤본 것조차도 이렇게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정상적인 홍보수석으로서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는 질문할 것은 기회도 안 줬으면 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된 것이 성관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듯 딴 얘기 하지 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에 부응해서 정리해주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수석이 뭐야 이거? 국회를 무시해도 이거 쓰지 말이야.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거꾸로 의원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의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지뢰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의원을 나무라고 있다고요. 어디 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예. 자, 뭐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으면 이 김은혜 수석이 또 운영에서 비슷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영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은혜 네. 홍보수석이 대변인으로 근무했잖아요. 예. 그때 이 대변인실과 홍보수석실 내부에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이야기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보도 기억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답변할 텐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유명했던 보도 10년 전에 유명했던 보도가 어디 한둘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기억나느냐? 기억 안 난다. 그거 무슨 보도예요? 사실 맞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 사실 맞냐고 물어보느냐? 아니 저는 지금 김은혜 의원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뭐 오만하다거나 불손하다고 느낀 국민들 없을 겁니다. 정말 모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데 내용을 알려달라고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도 초선이고 젊은 의원이라 의욕이 넘쳤던 것 같은데 수수께끼 퀴즈 내듯이 20곡에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김은혜 수석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언론에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그때 그 유명했던 기사 내용 기억나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오히려 몰아붙이는 저런 모습은 답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직 의원인지 알고 있어요. 예. 자, 여야 모두 그리고 대통령실, 뭐 정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